여러분, 2024년 11월 13일 금요일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내일 탄핵 의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반 투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 국힘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과 또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 내가 당신이 비대위원장일 때 대구, 부산, 김해, 양산, 진해, 진주, 창원 이렇게 선거운동을 왔을 때 지난 작년 4월 달이죠. 3월 달이죠. 왔을 때 수천 명씩 모였어도 딱 혼자 내가 깃발을, 당신의 그 전신사진, 가방을 들고 바바리 코트를 입은 전신사진 깃발을 높이 들고 기억할 겁니다, 아마. 특히 대구 전체 대구 경북 대회에서는 대회장에서 안에 많이 모였을 때 제가 또 그렇게 했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 정치란 것은, 정치인이 되려면은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동시에 갖추어야 되는 전인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 똑똑하고 IQ 170에 똑똑하고 책을 3권씩 읽고 한꺼번에. 그래서 정말 당신의 그 예지력 있고 순발력 있는 그 재기 넘치는 그 순발력과 지식에 정말 놀라고 법무장관 때 정말 잘했고, 이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특히 우파의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인의 그 우파 정치인에게 팬덤이 형성됐다. 정말 나는 그것을 높이 사고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내가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깃발을 흔들고 다닌 사람이 나라고요. 많은 수천 명의 많은 우파의 여성 동지나 남성 동지들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빈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뭐 칭찬도 듣고 했었는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 정말 그런 걸 사서 지난 전당대회 때도 열렬히 지지하고 일주일 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함께 가야 마차에 수레에 두 바퀴가 같이 굴러야지 독수리가 한쪽 날개 꺾여가지고 해서는 옳게 항행할 수가 없다 계속 주장하면서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어제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에 바로 탄핵의 주범인 것을 고백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완전히 어젯밤에는 윤리위까지 구성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은 함께 갈 수 없다. 지금은 정말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처럼 여러분요, 제가 내일 탄핵이 가결되면은 그 찬성한 사람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뭐 내일 5시면 내일 4시에 투표를 해서 5시 정도에 발표를 하고 5시 이후는 뭐 적각 분당의 수순이나 누가 당내 권력 투쟁해서 친윤이 탄핵을 반대한 사람과 찬성한 사람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당은 반동가리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로 갈릴 것이며, 새가 많은 쪽이, 정치는 머리수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 항상 그 정치를 옳고 바름의 시각으로 보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겸비할 것은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리도 있어야 합니다. 정의감도 필요하고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때론 의리도 중시하고 인간미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여된 건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의리 없고 몰상식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서 외골수처럼 나아간다면 그 어떻게 우군이 생기며 따르는 국민들이 생기겠습니까? 부디 바라건대 내일 부결시키십시오. 최대한 시간을 끄십시오. 최대한 개헌론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또 탄핵의 파고를 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뭐 말하자면 돌려세우고 죽이고 서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내가 수천 명 중에서 깃발을 든 사람은, 자비로 내가 깃발을 만들어서 릴 낚싯대 들고 다닌 사람은 나 혼자였다고요. 그런 내가 지금 반 한동훈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의 정신세계를, 멘탈을 흐트려 놔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옳고 그름만, 선과 악으로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의 선배고 당신에게 신임을 줬던 선배예요. 아마 TK에서 내일 탄핵이 끝나고 나면은 당신에게 등을 아마 75%,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75%가 바로 돌아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의 건면을 하고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힘도 없는 사람으로서 건면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오늘 제 주변에 어떤 젊은 한 40대의 부부가 두 살, 셋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내일 탄핵 찬성, 탄핵 촉구 대회에 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 사회 도처에 자생자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젊은 친구죠. 40, 50대 아이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기초교육을 정교조라는 그 짤막한 사대 출신이나 일반 대학 출신의 교사들에게 역사의 단편만을 배워가지고 또 사회에 나오니까 각종 부조리에 부조리를 접하면서 이네들이 아직 젊으니까 또 진보라는 어떤 좌표, 진보라는 어떤 어젠다가 보수보다는 마음에 듭니다. 특히 젊은 나이 때는 사회의 변혁과 개혁을 좀 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보는 눈은 그네들의 사회 개혁과 변혁의 보는 뷰포인트, 관점이 좀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친일, 반미, 자주, 국방, 자주, 민족, 이런 어떤 어쩌면 좀 한쪽에 경도되어 있는, 어쩌면 또 추상적인 생각에 경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볼 때는 이병철이도 와세다 대학 나왔으니까 저건 친일이다. 일본에서 교육받아온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도 친일이다. 재벌은 친일과 권력이 결탁해서 미외세와 결탁해서 만들어낸 자본주의 매판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네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됐고 그네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수탈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고생하고 나는 반지하방에 있고 나는 나오니까 가진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좌파로 휩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투쟁력, 지금 현재의 실력, 지금 현재의 어떤 연령대별로 보수가 밀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째 선량들이라고 국힘에 보내놓은 사람들도 말하자면 기득권에 안주해서 자신의 계속된 연임, 자신의 어떤 계속된 국회의원직 사수, 이것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상업당이 못 되는 거죠. 보수의 전사들이 못 되고 계속해서 실효에 영합. 그러니까 내일 탄핵에 찬동하는 국힘의 의원들도 실효와 그 지역사회의 여론에 편성해가지고 아 나는 안 된다.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공천 받으면 되지. 일단은 이쪽을 잡아야 된다. 내가 영 거꾸로 가면 안 된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똥별들도 활거를 하고 똥별들도 살아야 돼. 전애들이 군인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생각도 사회 전반이 작용화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진보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것이 사회의 기득권 말하자면 가진 자들. 뭐 기득권이란 것이 가진 자들이죠. 내지는 권력자들이죠. 우리 사회 전반적인 기득권이나 권력자들은 아직까지도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국민 전반이 좌파화하는 경향에서는 이 우파의 새로운 신풍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사회의 외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겠습니다. 사회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져서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떤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작은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큰 종교, 불교, 기독교 이런 데서 국가의 예산을 받아와서 또 기독교, 불교 자체의 재단에서 종단에서 일어나는 기금으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제가 사는 시골은 25만의 중소도시인데요. 이곳에서 두 종교단체가 이끄는 사회복지단체에서 거의 모든 것 국가가 하는 것 30%, 이 재단에서 부자와 기득권자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한 일정량의 기부금으로 사회에 약속된 기부금으로 그네들을 부조하고 그네들이 충분히 결손이든 조손이든 뭐 어떤 가정이든 부루하든 독립가옥이든 홀로 사는 사람이든 고독사를 뭐 예비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사회 중산층에 버금가는 부조활동이 이루어져야 저는 자생자파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뭐 공산주의 하려하나? 사회주의 국가가? 뭐 그럼 부자의 돈을 어떻게 수탈할 건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을 해서 그 경쟁 속에서 승리해서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기반을 갖춘 사람들은 일정액의 부조액을 내서 그 도시에 소속된 거주하는 도시의 양대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혜택을 인해서 안심할 수 있다. 저건 뭐 맞아 죽는 일이 없다. 입양해서 맞아 죽다는 가혹행위로 죽을 일은 없고, 자, 우리가 부모가 없도 조손가정이 되더라도 또 이렇게 또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어가는 것. 교육도 그 속에서 국가 지원과 버무려지면서 이루어지면은 많은 자생자파들이 저는 줄어들고 건강한 우파 사회로, 그러니까 서구 복지국가와 비견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뭐 일시에 나무라고 해서 나무라고 털리 딱딱 부딪히면은 부서지는 거죠. 지금 내란 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되지 않고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내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니면 부의 급격한 해외 유출로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굉장히 돌아보면 찬바람만 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 후미진 골목의 그 뜨끈뜨끈한 오뎅 국물도 마음껏 먹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말려 죽을래? 우리가 좀 각성하는 나라로 갈 것인가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절대 탄핵은 안 된다. 폐류는 죽음이다. 폐류는 죽는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꼭
해서 중지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